시간 됐지. 당연히 나중에 여러분들 지방직 대비할 때 그때는 다른 모의고사 나오니까 겹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국가직 시험에 이번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 많고 아직 조금 벌픈 사람 있으면 마저 시간 줄게요. 마저 풀어봐요. 마저 풀어봐요. 주목할 만한 문제들도 좀 있고 긴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봐야죠. 마저 풀어봐봐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이렇게 지문이 긴 비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현재 지금 비문학이 가장 긴 시험은 뭐니 해도 수능이죠. 수능. 대부분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 특징들이 보면은 수능 수업할 때 긴 비문학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서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차근차근 찾아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긴 호흡을 따라오질 못해요. 한마디로 집중감이 떨어지는 거지. 자, 비문학 지문이 이 정도가 되면은 글쎄 뭐 국회직 8급 시험 문제 정도의 지문도 들어가고 예전에는 이제 국가직 7급 시험이 이제 국어 시험이었을 때 국어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조금 좀 기문이 길어 보입니다. 이따가 제일 긴 게 3, 4번 화법 지문이고 미리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순서 맞추기 지문인데 일부러 좀 길게 뺐어요. 여러분들 연습용이니까. 다음 주에는 또 짧아질 거예요. 봅시다. 분필. 강연이에요. 강연이기 때문에 화법 문제여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비문학 문제죠. 차근차근 봅시다. 중심 내용은 무엇이고 화가 밀레의 명작인 만종과 씨 뿌리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먼저 화제. 이게 뭐냐 흥미를 돋우기 위한 그런 표현 하나 썼죠. 유명한 작품 하나를 언급하면서 흥미를 돋우기 위한 표현을 썼어요. 특히 만종을 보면 어둠의 장막이 조용히 이 그림에 이 강연은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한 그런 강연이구나 알 수 있죠. 특히 만종을 보면 어둠의 장막이 조용히 땅을 덮기 시작하고 저 멀리서 예배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한 느껴집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느낌 말해줬어요. 그 순간 들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느낌 플러스 뭐가 된 거야? 감상에 대한 이야기 해줬죠. 사실 그런 그림이 내용이 있으니까. 미국의 평론가 반다이크는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인용했죠. 평론가의 평을 인용하면서 내용에 대한 설명 이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적절한 평입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을 드러냈죠. 평가에 대한 평을 드러냈고 저는 인생을 농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서 끊으면은 결국에는 뭐다? 어딨어? 추상적인 내용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을 통해서 화법 문제지만 결국에는 비문학 문제처럼 똑같이 일치성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인과업보에 대한 이야기죠. 인과업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앞부분에서 주장을 먼저 제시했다는데 앞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감상,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거 제시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주장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틀렸죠. 이렇게. 화법 문제지만 비문학 문제, 비문학 문제지만 화법 문제. 최근에 경향 하나 알려줄게요. 1번 문제로 화법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화나 강연이나 강좌나 이런 것들. 지웁시다. 정답은 3번. 마지막 대표적인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빈칸을 제시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전후 문맥을 따져가지고 추론해 보아라.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어려워요. 이런 것들 나오면.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선택지 4개도 다 읽어야 돼요.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니까. 봅시다.
어쨌든 마지막 이야기에 들어갈 맹자의 대답이라고 했으니 뭐 질문을 받았거나 상황이 벌어지고 대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맹자가 어느 날 제나라 선왕,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운 게 꼭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운 걸 풀어나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요 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맹자가 어느 날 제나라 선왕에게 왕께서는 음악을 좋아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왕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사실 유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뭐랄까, 이게 겸손함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맹자는 유행가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핵심 찾아. 여기에 들어갈 말이야. 오히려 유행가는 백성들도 좋아하는 음악이니 왕께서 유행가를 좋아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길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왕께서 유행가를 좋아하게 되었고, 유행가는 누가 좋아해? 백성들도 좋아하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유행가요. 유행가를 들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니 결국 이 맹자가 왕이 유행가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백성들도 좋아하는 거. 아, 왕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니 참 고마운 일이로구나. 이처럼 맹자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작은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였다. 한 번 더 나와요. 맹자의 주장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돼. 추론 문제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돼요. 한 번 더 있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군주. 3번 나왔죠? 이 일이 있은 며칠 뒤 선왕이 맹자에게 자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 이거 실제로 내가 이 모의고사 지금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온 거라고 했잖아요.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고. 뭘까? 얘를 비교해서 이해해야지. 백성들을 함께 생각하는 거. 문왕의 사냥, 잘 봐. 선왕이 맹자에게 말했어. 문왕의 사냥터는 사방이 70리였는데 백성들은 좁다고 말했어. 지금 내 사냥터는 사방이 40리인데도 불구하고 넓다고들 하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문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냥터는 70리였는데 백성들은 그 사냥터가 좁다고 말했어. 근데 나는 문왕에 비해서 30리나 적은 40리밖에 안 되는 사냥터를 갖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사냥터가 넓다고 말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앉혀놓고서 원래는 이렇게 수업해야 돼요. 이렇게 쭉 앉아. 내가 오은영 박사님. 그래서 여기 A 학부모, B 학부모, 그 다음에 여기 연예인 누구, 여기 금쪽이. 그치? 내려놓고서 자, 아이의 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치? 이쪽은요? 이쪽에 평가도 해주고. 무슨 얘기예요? 왕이 사냥터를 갖고 있는데 더 넓은 사냥터를 주고서 좁다고 말해.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사냥터는 그거에 비교해서 작은데도 넓다고 말해. 뭔 얘기하는 거야? 이 백성들은 이 왕을 좋아하나 보다. 사냥터가 넓은 사냥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습니다. 더 가지세요. 아, 이 사람은 백성들이 안 좋아하나 봐. 왜? 이 사람에 비해서 좁은 사냥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넓으니 좀만 내놔라. 아니면 뭐야? 조금만 가져라. 그치? 아, 내가 내가 A 대통령이야. A 대통령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야. 훌륭한 대통령이라면은 재산이 15억, 20억 원이 있어야 돼. 한 10억 더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B 대통령이야. 맨날 바보짓만 하는 대통령이야. 아이고, 제가 지금 재산이 10억이 있어. 너 너무 많아, 임마. 5억만 가져. 그치? 이거에다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사냥터를 70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했겠죠. 나눠 썼겠죠. 문왕은. 근데 선왕은 그러지 않았겠지. 그러니 백성들은 더 작은 40리밖에 안 되는 사냥터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너는 사냥터가 너무 넓으니 백성들에게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백성들과 함께 사냥터를 썼으나 문왕은 선왕께서는 혼자만 쓰니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라고 추론해서 대답할 수 있겠지. 그치? 나머지는 안 돼요. 사냥터를 말했지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있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수도 아니잖아요.
엄하게 다스렸느냐 안 다스렸느냐는 이 글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죠. 이 내용을 마저 이해를 못해도 세 번이나 말한 백성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백성들이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져도 정답은 2번이 나왔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면은 그 단계를 거친 문제야. 제대로 이해 못해도 2번밖에 답이 없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2번밖에 답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지금 국가직의 이론집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집에 가서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의 경향대로 빈칸도 뚫어서 주로 문제도 냈고 문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문제니까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감독이라면은 이런 문제 내고 싶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3번, 4번. 길어요. 여러분들 지문으로 보시기 바라고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얘는 좌담이에요. 좌담. 필요도 없나? 이거 싫은데. 얘는 좌담이에요. 좌담. 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담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좌담이라고 합니다. 좌담. 토론하고 달라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가지고 좌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법하면은 토의가 있고 토론이 있는데 분명히 좌담은 다릅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고 토의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치? 좌담은 어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담이죠, 좌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것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 회의가 아니라 그냥 토의가 아니라 제가 작년이었죠.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좌담하는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물론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자막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보면은 온실이나 이런 기후를 나쁘게 하는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후의 변화 때문에 온실 효과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한편에 있는 기후운동가가 하는 말이 그런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 지구는 만약에 영화 같은 현실이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내일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랬어. 그만큼 지구의 기후 현상이 안 좋잖아요. 올해도 지금 보면 겨울이 따뜻했죠. 너무 슬퍼요. 좌담입니다. 주제 찾읍시다. 사회자 역할도 있어요. 문제 살짝 보면 뭐 있어요? 3번 문제죠. 좌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사회자 역할입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4번은 바로 풀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국악의 세계화는 국악계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그동안 주제 나왔죠. 국악의 국제교류 방식의 문제점과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나왔어요. 주제. 그 다음에 주제 나왔죠. 김 선생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자, 김땡땡 선생님이 말했죠. 먼저 음악을 보는 시각은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4번, 3번에 4번. 같은 프랑스라고 해도 파리가 다르고 낭뜨가 다르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때 그런 점들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다 달라. 몇 번이에요? 4번 나오죠, 여기서. 3번에 4번이에요. 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우리 음악에 대한 평가가 서로 서로 다르다. 매우 다르다. 상이하다. 안땡땡이 말하죠. 외국에 나가 공연을 하다 보면 여기는 내가 설 무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간혹 있습니다. 전통이 가야 할 무대가 무엇인지 정작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퓨전이 가야 할 것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3번에 3번. 현지 사정 고려가 안 된 것이죠. 안 된 것이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뭐라 그래?
현지 사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자가 하는 일 보면 뭐예요? 여기까지 먼저 앞에서 한 말 정리, 요약해 주죠? 그래야지 청중이 듣기 편하잖아. 그리고 뭐 있어요? 또 다른 질문하고 있죠. 사회자의 역할은 두 개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으로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나 더 알아도 사회적할 시험에 잘 나와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면 누가 좋아요? 청중들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듣기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나가는 거야? 앞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좌담의 내용을 정리 요약함을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까지가 하나. 두 번째 뭐 있어요?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좌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죠. 두 번째 역할. 됐지? 여기서는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4번에 1번으로 발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거 하나만 언급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붙어요. 외부에서 국악계를 바라보면 전문가가 아니 부족하다. 연주는 연주자가 하고 기획이나 홍보 마케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 국악계 내부에는 전문가가 없어. 광고나 영화 등 다른 분야에는 많은데 라고 했으니 3번 문제의 1번 똑바로 봐. 국내에는 국악을 세계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 전문 인력이 없다. 국내에는 국악을 세계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 잘 봐. 국악에 대해서 국악계 내부에는 기획 홍보 전문가가 없어. 그런데 광고나 영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국악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 국내에 전문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국내의 국악계에 없는 것이죠. 내 말 이해해? 국내의 광고나 홍보계에는 국악을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국내의 국악계에는 없는 거야. 됐어요? 정답은 1번. 이거 많이 틀렸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안땡땡이 말하는 말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우리 김땡땡이 하는 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외국의 전통 예술 교육 장소를 설치하고 국악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교육 개방이 되면 줄리어드 음악원 같이 외국의 유수한 교육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내보낼 것인지 준비도 없으니 우리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하고 세계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뭐 필요하다고 했으니 여기가 2번이죠. 3번에 2번. 세계화 시대 교육 개방에 대한 국악계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 됐지. 4번에는 1번 하시고 4번에 나머지 2번 볼까요? 4번에 2번 서로 대립되는 의견. 이건 대립되는 의견이 아니에요. 다양한 견해를 말했을 뿐인 거죠. 3번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 문제 상황은 제시하지만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죠. 정답은 1번. 얘는 한번 내 스스로 창작해서 한번 내봤어요. 해설지에 써 있지만 정훈이라는 시인의 시 추천 써줘야지. 정훈이라는 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인이 쓴 동백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응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빈칸에다 한번 채워보자고 한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는 얘는 여기 네모에는 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있는 거 다 빼고 나면 뭐 들어가면 돼? 청각적 심상을 이용한 비유가 들어가면 돼요. 얘를 A 조건이라고 할게. A 조건이라고 할게. 그럼 B 조건은 뭐? B 조건은 뭐? 이 시의 흐름에 맞아야 되겠지. 동백이라는 시의 흐름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동백꽃. 백설이 눈부신 하늘가에서 시뻘겋게 불이 붙는다? 그러니까 어때? 동백은 그 눈이 내렸을 때 추울 때 피나 봐. 빨갛지. 차가울수록 솟는 열정. 거긴 열정이 숨어 있지. 요 내용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이별의 슬픔이나 아니면 노년의 아픔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은 뭐 들어가라 그랬어? 마지막에 청각적 심상 들어가라 그랬어. 청각적 심상 안 되고 미소 안 되고 외침 되고 바람 소리 들었으니까는 A 조건은 여기하고 여기 됐어요? 여기하고 여기. 아, 하나 더 있구나. 청각으로 비유하라 그랬어. 비유. 바람 소리 들으면서 어여쁘게 피었네. 비유적 안 돼. 비유적인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유 안 돼. 비유 안 돼. 그리고 동백은 사람 뭐 그래? 애처로운 목숨이요? 아, 이거 안 맞는다. 애달프고 간절한 외침, 열정. 그렇지. 그 다음에 바람 예쁘게 피었다. 불이 붙었다. 안 돼. 이렇게 맞거든. 그러면 여기서 자 질문 하나. 바람 그 누구를 향한 애달프고 간절한 외침이요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청각적 심상이 들어갔지. 그치? 청각적 심상 들어갔지. 근데 내가 힌트 줄게. 애달프고 간절한 외침이라 그랬어. 비유 중에서 뭐? 비유 중에서 뭐? 어떤 비유?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뭐 있어요?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화류법, 뭐 환유법 이런 거 있었잖아? 비유 중에서 뭐? 동백은 원관념을 숨겼죠. 그 누구를 향하고 애달픈 간절한 외침이라고 뭐야? 보조관념이라고. 보조관념만 제시한 은유죠. 얘는 은유. 정답은 그래서 3번. 됐어요? 이거 어렵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절대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서 비교하는 건 아닌데 이 문제 이미 학생들 많은 곳에서 이미 강의가 됐고 설명이 된 것인데 일단은 자기 점검합시다. 이 문제 자기 점검합시다. 1, 2번 중에서 답한 사람 문제 있는 거야. 청각이 없어요. 청각적 심상이 없기 때문에 1, 2번 답한 사람은 안 돼. 3, 4번 중에서 답해야 되는데 3, 4번 중에서 간절한 외침, 원관념을 생각한 은유법 이거 찾은 사람은 굿. 하지만은 4번에는 아무리 봐도 여기는 비유가 없잖아. 비유가 없잖아.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그렇죠? 문학 문제이긴 하지만 조건에 맞는 작문 문제이기도 해요. 조건에 맞게 시를 직접 창작하는 문제로서 작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는 고전소설 춘향전이고, 그렇지. 나는 가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니까 잘 봐도 이 두 내용은 같은 거지. 같은 내용이지. 가와 나를 비교할 때 나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가하고 나는 같은 내용이야.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산한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추절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객사에 봄이 들어와 이화춘풍 봄에 이화꽃이 펴서 날 살린다 꿈이야 생시냐 꿈을 깰까 얼녀로다라고 해가지고 가에서 중요한 건 뭐다? 좋다. 뭐가 와서 봄이 되어서 좋고 뭐 이화춘풍 날 살린다 꿈이 생시냐 꿈을 깰까 얼녀로다 뭐야 뭐 날 그냥 이렇게 쓸게. 살아서 좋다 이런 내용? 그 전까지 춘향이가 다 죽어가는 처지였나 봐. 근데 날 살리니 좋다 했어요. 죽다 살아나서 좋나?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나의 내용을 읽음을 통해서 좋은 게 나와야지. 물어볼게. 나 내용 읽었잖아. 춘향이는 왜 좋은 거야? 빨리 말해봐. 말해봐.
다시 읽어서 빨리 말해봐. 지금 공무원 시험은 아냐 모르냐가 아니잖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왜 좋은 거야? 가하고 나는 같은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봅시다. 마오마오 그린마오 서울양반 독합지다. 어이? 가하고 나는 같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좋아 죽겠다고 한 말이 나에서는 독하다네? 기처불식이란 말이 사기에는 있지만 내게조차 이러시오.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 오셨을 때 날 보고 말씀하였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지나간 밤 오늘까지 간장 탄 걸 헤아리면 살아있기 뜻밖이요. 말씀만 하였으면 나에서 내가 지금 서울양반 독하다 서운해하는 이유는 내게조차 이러하시오. 서운함이 묻어나는 이유는 뭔가 내게 말을 안 해줬기 때문이지. 뭔 말을? 이 말을 안 했다면은 나는 죽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뜻밖이오라고 말했지. 반가워라 반가워라 설리의 춘 반가워라. 반갑다네. 외로운 꽃 춘향이가 남원옥중 추절. 아이고 외로운 춘향이가 반가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몽룡 때문에 반가운 거겠지. 반가워라 반가워라 설리의 춘 반가워라. 설리의 춘 모르겠어. 하지만은 반갑죠. 꽃다운 춘향이가 남원옥중 추절들어 떨어지게 되었지만 죽게 되었지만 동원의 새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렸네. 우리 어머니는 어딜 가시고 이런 경사를 모르시나. 그 말씀은 경사였어. 그래서 반갑게 된 거야. 자, 어디까지 봤나 모르겠다. 가에서는 신나고 좋은 일이야. 나에서는 왜 내게 그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서운하고 슬펐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해줬으니 내가 살아나게 되었어. 그래서 기뻐. 자, 물어보자. 그 말은 뭔 말이야?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됐다는 말을 처음에 안 해주고 나중에 해준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때 아니겠냐? 이때 아니겠어? 허허, 뭐 내 수청도 못 뜰까 할 때 이제 그때서야 춘향이가 아이고 도련님 하고 나서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왜 그때 어제 저녁에 나한테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말 안 했어? 왜 이제야 말을 해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4번에 님의 섭섭함을 느끼다가 춘향의 마음이 추가되었죠. 여기 서운함, 섭섭함이 추가된 것이 4번이 답이죠. 춘향의 인물됨을 강조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기처불식 설명해 줄게요. 설리의 춘과 같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고사성어가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창작, 노래를 부르는 사람, 창을 하는 사람, 소리꾼의 문학적 품격을 돋보이기 위한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문학적 품격하고 상관없죠. 리듬감은 오히려 가에 더 있죠.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선한군 좋으시고 남원읍내 추절들어 떨어지게 되었으니 리듬감이 팍팍 살죠. 오히려 가에 더 있어요. 그치? 나에서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말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 사기라는 것은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는 옛날 고사성어와 같은 옛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멀리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내를 못 알아보고 서운한 말을 해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기처불식, 이미 자기의 처를 알아보지 못한다. 자기 마누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처불식한다 그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설리예춘은 눈 가운데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을 설리예춘이라 그래요. 분명히 고사성은 들어갔어요. 이런 데서. 하지만은 문학적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보다 말을 길게 쓰기 위한 거죠. 정답은 어쨌든 4번. 이태준의 까마귀라는 소설이죠. 그냥 여기서는 여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정도로만. 여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정도로만.
제가 거기 해설지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까마귀가 죽음을 깨우쳐주는 것 같다고 했었고, 그 여자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 죽음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죽음하고의 관련성. 이왕 그냥 작품이 나왔으니까 이태준. 그치?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서 들어봤길 바랍니다. 돌다리. 공무원 시험에 2번 출제됐죠? 그 다음에 뭐 복덕방.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해방전후까지는 말고 요 3작품 정도는 그래도 좀 한번 좀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까마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서 넘어갈 터인데 작품을 알아야지 잘 보입니다. 이 정도는 좀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이. 음. 8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긴 순서 맞추기 있어요. 우리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길게까지는 잘 안 냅니다. 연습용으로 낸 거예요, 얘는. 연습용으로. 요런 문제는 누가 좋아하냐면은 그 8급. 국회직 문제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좀 연습을 좀 긴 문제로 하고 이렇게 순서 맞추기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그 국회직 시험 문제를 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시면 좋아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국회직 시험 문제는 지문이 좀 긴 게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하고 문제 유형이 매우 흡사하니까 다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앞뒤로 딸린 글이 없죠? 그렇죠? 앞뒤로 딸린 글이 없어. 뭐부터 봐야 돼? 선택지부터 봐야 되지. 가나나 다예요. 가나나다. 물론 이런 식으로 시작 부분을 가 또는 놔두게 다 하나 이럴 때 나일 가능성이 높죠. 조금 약간 높아요. 그동안 확률로 보면. 하지만 이건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가 안 된다. 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그런 대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나도 괜찮고 다는 안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요컨대는 안 돼. 안 되지? 다의 요컨대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길다 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2개 깎고 시작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나 봅시다. 나. 내용을 글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철학사 발생하기 전까지 인간은 신화의 세계에서 살았다. 과거에는 신화의 세계에서 살았다.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시작의 끝은 신이었다. 신을 믿고 숭배하면 됐다. 그러나 곧이어 철학자들은 신화를 부정하고 로고스를 앞세웠다.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에서 로고스의 세계로 변해온 거죠. 이치와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는 로고스는 이치를 따지고 이성을 뜻하죠. 신비와 주술을 강조하는 신화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인간의 지적 세계가 로고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신화와 로고스를 대조했는데 신화에서 로고스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로고스는 어떤 세계다? 이성적, 이치 이렇게 지적 세계. 지적 세계를 추구하는 게 로고스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는 신화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인 로고스로 넘어왔다는 것이 나의 끝으로 갔기 때문에 가로 갈 것이냐 라로 갈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보통 이럴 때는 2번에 있는 가부터 가지 라부터 가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자, 가볼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신화는 또 다른 형태로도 존재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시대가 신화에 집중하고 있지. 집중하고 있지. 공무원 시험이 바뀌었어. 옛날처럼 1번의 정답은 2인데 얘는 3을 암기하면 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문을 읽고 따라오면서 생각하고 그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신화와 로고스가 대조되고 신화에서 로고스로 바뀐 것이 가의 내용의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에서는 뭐라 그랬어? 신화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대. 그럴 수도 있어. 모든 종교는 고대의 신화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신화의 세계인 종교의 세계로 현대사회는 나타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라 볼까요? 프랑스의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그래? 현대의 이러한 신화는 안 되지? 현대의 이러한 신화라고 했으면은 라 앞에 현대사회에서 신화의 세계가 이어지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죠. 그쵸? 하지만 근데 우리가 가 다음에 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안 되잖아. 가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신화의 세계에서 로고스에게의 세계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러한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 아,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다음에는 가가 되는구나. 얘는 지문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은 딱 쉬운 문제예요. 그치? 글쎄다. 되게 잘 들어요. 응? 시험 20문제잖아.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어 먼저 풀 거야? 딴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봐요. 자, 국어 시험지 만났어. 옛날에야 국어 시험지에 패턴이 좀 있었거든. 시작하면 단답형 문제 서너 개를 깔고 들어갔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지문 만나고 끝날 때 마지막까지 지문 만나게 될 거야. 지금은 뭐가 먼저고 나중이 없어요. 하나 얘기하는 거.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오면 걔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답을 밀려 쓴다거나 문제를 깜빡 잊고 그냥 넘어가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순서 맞추기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괜찮아요. 난 그러길 오히려 권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얘는 많은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낸 문제인데 지문이 긴 순서 맞추기라고 해서 반드시 어려워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풀었으면 좋겠다는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낸 건데 보통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문이 긴 순서 맞추기 문제는 어려워요. 이렇게 난 정리를 해줄게. 얘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가에서는 뭐야? 현대사회에서도 신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가의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 라죠. 현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화의 세계는 이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해서 요약하면서 끝나는 거죠. 예를 요컨대 현대사회의 신화는 지배적 계급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결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시작은 뭐야? 옛날에는 신화의 세계였는데 그 이후에 이성의 세계인 로고스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신화가 나타난다. 그건 바로 종교이고 현대사회의 종교와 신화의 세계는 어떠한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글이었어요. 8번 문제도 중요 표시를 하는 게 좋죠. 조금 길게 뽑았죠? 문제 2개입니다. 쓱 보면은 9번은 주제 찾기. 그 다음에 10번은 이 글의 내용이 어디 들어갈 것인가를 찾는 것으로서 9번하고 10번 문제 있는데 9번은 읽으면서 풀 이야기지만 10번 문제 보기의 내용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보기를 먼저 읽어두는 게 좋아요. 자, 보기 한번 읽어두고 갈까요? 그런데 전환됐죠, 내용이? 내용 전환했죠? 고려 청자에는 도공의 찬조적 개성미는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려 청자는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 민간이 아니라 관에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서 이름 없는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한 것이고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있었던 것이고 도공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라고 했으니 그 이전에는 뭐야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고려 시대의 고려 청자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중심 내용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도자기는 전통 예술이 있다. 수요와 요구에 따라 만든 장인의 예술 감각이 들어있다. 도자기 가운데 고려 청자 사례다 사례. 매우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다.
그 수요가 왕실 귀족에 이르렀다. 이번에 봐야 조선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 이야기하고 분청사기 이야기하죠. 왕실에서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사용했다. 물론 수요체에 따라 도자 양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분청사기는 일반 용기. 아직까지 개인의 개성미냐 국가의 관유냐 이런 얘기 안 했죠. 가하고 나 사이에다가 복이 넣을 수는 없어요. 안 되죠?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형태색, 문양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움. 흐르는 듯한 형태의 유려한 빛이 오가져 있다. 귀족들의 취향을 반영한 고려 청자에는 세련된 국산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 학기 차라라는 우수한 피책이 잘 어우러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잘 봐.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얘기했지. 그리고 다해서 분청사기로 넘어갔지. 여기다 가에다 못 넣으면은 보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밖에 없지. 왜냐면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분청사기 이야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먼저 고려 청자 얘기했고, 분청사기는 청자 태도로 빚은 몸체에 분을 바르듯이 백토를 입은 사기 그릇을 말한다. 해가지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고려 청자. 그 다음에 분청사기를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우리나라.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글이죠. 얘도 지문이 길고 힘들어 보이지만 솔직히 다문단까지만 읽으면은 9번하고 10번 문제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좀 고려를 많이 해서 넣은 것이니까는 풀어보시기 바라고. 9번의 정답은 3번이죠. 라에서 분청사기 조화 수주 문병 편을 보면 아무렇게나 그어 나간 듯한 경쾌한 선들을 볼 수가 있다 해가지고 분청사기 아름다움. 가하고 나는 고려청자. 가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모두 소개하고 나는 고려청자, 다하고라는 분청사기 이렇게 나오는 거지. 11번 볼게요. 지난주에 혹시 봤어요? 일요일 낮에 이렇게 심심한 텔레비전 틀면 이제 일요일 낮에 많이 뭐 봐요? 뭐는 동물농장 전국민의 채널이지. 또 뭐 있어요? 서프라이즈 전국민의 채널이죠. 그 다음에 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나고 지난주에 거기 그 진품명품 프로그램 봤는데 웬 중학생이가 나와가지고 흰 금박으로 된 요만한 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흰 금박으로 된 책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가서 감정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얘가 얼마를 써냈냐면은 할아버지가 100만 원 써내라 그랬어요. 해가지고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감정을 거기 보는 사람 전문가가 듣도 보도 못한 책이다. 이 사람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감정가 10억. 혹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분청사기나 고려청자 있으면은 잘 끌어안은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주고 가야 돼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돈 됩니다. 돈 돼요. 많이 나오는 유형의 그냥 감상 문제지. 자, 보기에 부합하는 시조는 무엇이냐 봅시다. 차근차근. 조선시대는 유교적 가치에 따른 성리학의 질서. 이에 따라 고전시가의 작품 중에는 특정한 사물의 속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교훈을 얻는 교훈이 나타나야 되죠. 중요한 교훈이야, 교훈. 시문학의 특성이 주제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측면에서 조선시대 작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해야 되겠지. 중요한 건 뭐니까? 사물, 소재,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어떤 교훈? 유교적 가치의 성리학의 질서이니까 충하거나, 그쵸? 효하거나 아니면은 뭐야?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절개를 지키고 연료를 지키고 추가적으로 또 뭐 있어? 선비의 지조와 절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야? 학문을 통한 이런 것들이 4대 부들 양반과 유교의 4대 부들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얘가 답이거든? 얘가 답인데 진짜 2번 모르면은 공무원 준비 안 한 거야. 이거 도산 12곡이잖아. 물론 해석은 해줄게요. 이거 보자마자 2번 답 안 했으면 공무원 안 한 거야. 나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막 도산 12곡 설명할 때 내가 안동 갔다 온 얘기 해주고 도산서원 얘기해주고 기억나? 그러면서 야 도산서원 내가 갔는데 그게 기숙학원이야 기숙학원. 그 새끼는 공부하다가 튀고 내가 뭐지 꼬리 빠졌을까 막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오답을 먼저 설명하고 정답 설명해 줄게요. 이화우 봄에 흩뿌릴 때 봄에 꽃잎 날릴 때 님과 이별했어요. 추풍낙엽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도 저도 날 생각하는 거 아직 못 만났지. 상대방이 날 생각해 주길 기다리는 거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아이고 이별. 외로움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화우, 추풍낙엽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사물 소재를 활용한 게 A라고 하고요. 유교적 교훈이 B라고 할게요. 라고 할 때 사물 자연의 소재를 쓰긴 썼지만은 교훈이 안 맞아요. 얘는 다 답이니까 잠깐 넘어가고. 3번 아까 했었네. 몇 뻗을 꺾어 님에게 보낸다.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둬라. 자연 사물의 소재가 나왔지만 얘는 뭐예요? 사랑하는 나를 생각해달라는 그리움이기 때문에 얘도 주제하고 안 맞죠.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연은 맞죠?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바까움. 이거는 그리워하는 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 그리움이기 때문에 얘도 안 맞죠. 정답은 2번. 어떤 주제예요? 청사는 어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변함이 없어요.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하는 거 같은 거죠. 청산과 유수는 흐르는 물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으니까 얘도 똑같이 뭐 있어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 소재가 변함이 없다는 속성을 말했잖아요.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항상 푸르자. 결과적으로 이 주제는 뭐다? 자연과 같이 우리도 변함이 없이 뭐 하자? 공부하라. 학문에 힘쓰라 이런 얘기로서 딱 2개 다 들어맞는 것은 얘죠. 얘는 보자마자 2번 답 안 했으면 공부 안 한 거야. 혹시라도 놓친 사람이 있다면 빨리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2번 선택지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예요. 알겠죠? 다양하게 공부하시니까 빨리 공부할 수 있으니까 빨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은 11번. 자, 12번 봅시다. 유치원의 바위. 이왕 나왔으면 정리해두면 좋은 거. 유치원, 그래도 공무원 시험인데. 생명파시. 그치? 1930년대 생명파시. 유치원 하면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유치원의 깃발. 정말 시험에 많이 소재됐어요. 그 다음에 생명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도 생명파시하고 맞아요. 강한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아주 강인함, 강한 정신. 이런 걸 드러낸 게 바로 유치원의 바위죠. 내 죽으면 한 개 바위 될 거야. 그러니까는 나하고 바위가 동일시 됐습니다. 제목처럼.
애련, 슬픔이나 그런 연민의 감정에 물들지 않고 희로, 기쁘거나 노여움의 감정에 움직이지 않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비와 바람이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목의 안으로 채찍질,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올래 노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강인함. 외부의 시련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겠다. 강한 정신. 1930년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1번. 화자가 자신의 단호한 결의를 밝히고 있다. 맞죠?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억년 비정의 한목의 안으로 채찍질할 거야. 시상의 흐름 속에서 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비장감이라는 것은 슬픔이지만 무거운 감정이잖아요. 3번. 바위는 단순히 물질로서의 바위가 아니라 관념적인 어떤 의미, 어떤 관념? 강한 그런 정신,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 뭐 저항 정신 이런 거.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모순? 모순이 이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모순? 없죠?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현실의 모순이라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시가 발표된 게 일제강점기 시기이긴 하지만은 이 시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요거 체크해 두시고 오늘 집에 가면서 요거 공부해 두세요. 2시. 깃발하고 생명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죠. 깃발 같은 경우는. 보기의 의문변동 현상이 모두 나타나는 단어. 의문변동.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있는 7개의 자음이 오는 경우에도 가느다란 물방울에 하나로 교체해서 발음한다. 써봐. 어떤 현상? 음절. 끝소리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보다 비음화 현상. 비음화 현상. 합성어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쓰임이 있고 니은을 첨가한다. 얘는 뭐예요? 두음 법칙. 모두 들어가는 것이어야 되죠. 전미사도 나오니까 이거는 두음 법칙이 아니고 미안해요. 전미사가 붙는 것이니까 니은 첨가 현상이죠. 디귿은 니은 첨가 현상이죠. 갑시다. 맹장염. 여기서 얘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얘는 뭐다? 니은 첨가 현상만 벌어지죠. 디귿. 됐어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부 억문으로써 여기다 해볼게요. 먼저 부 억문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음절 네. 그래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잠깐만 한번 멈췄다 갑시다. 잠깐 쉬었다가요. 되면 그냥 여기 저기다 올려놔 주시면 돼요.
예. 켜졌나요? 네, 켜졌는데 위에서 소리가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예. 네. 힘들죠? 맞아, 많이 힘들어요. 요즘은 많이 공부할 시기이긴 하고 많이 힘들어요. 이따가 출석도 출석음 한번 부를게요. 잠깐 여기 카메라 점검 좀 하니까 잠깐 지금 한번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김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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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문인기 씨? 잠깐만. 출석부 잘못 갖고 왔나? 박서정? 문인기? 없죠? 그 다음에 박서진? 예. 박호준? 예. 유재혁? 예. 그 다음에 이슬아? 예. 이예슬? 예. 차수빈? 그 다음에 한명일 씨? 안 부른 사람? 친구 성함? 최은소? 최은소? 다시 한 1분 정도 기다려도 안 내려오시면 카메라가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하고 강의 계속 진행할게요. 하여튼 위에다가 내가 그 미니 모의고사 10회분 올려놨으니까는 열심히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방직도 계속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발령 받으시면 가시면 되는 거니까 국가직 합격해서 지방직 때도 똑같이 이렇게 모의고사 진행해주고 추가 모의고사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도 더 드리고 일단은 내가 거기 하나 좀 점검 차원에서 물어보면은 지금 보면 수능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능과 관련된 수능 문제 정리한 거 옛날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수능 어휘 문제, 수능 어법 문제로 정리한 걸 파일을 보냈었는데 못 받았지? 받은 게 뭐 있어요? 수능 문제 정리된 거 국어. 알겠어요. 내가 주중에 보내도록 할 테니까는 일단은 뭔가 보내서 내가 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면 받으면 그냥 막 지금은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막 풀어. 알겠지? 내가 쓸데없는 거 보내주진 않을 테니까요. 특별한 거 없는 거 치고 13번 문제부터 자 다시 합시다. 13번 문제부터 힘들어도 참으시고 열매는 아주 달콤할 거예요. 13번 문제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에요. 비음화 현상, 비음화 규칙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근과 접사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니냐, 뇨뇨, 누로 니은이 첨가되는 뭐예요?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선생님들은 음절 끝소리 규칙 잘 모르겠어요. 비음화 잘 모르겠어요. 안 돼. 안 돼.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맹장염은 1번 여기다 할게요. 맹장염으로 읽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니은이 첨가됐죠. 뭐만? 디귿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조심해. 부억 문으로 키읔이 먼저 기역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서 뭐가 한 번 돼야 돼? 기역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음되죠. 부억문으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음화 여기서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 한 번 더 되고 그 다음에 3번 옷, 나, 무 음절 끝소리 규칙 아이씨 야 이거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온나무 얘는 비음화 똑같죠. 똑같죠? 어디서? 여기에서. 그러니 4번을 가게 되면은 먼저 홑, 이, 불 여기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혼니불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헛 니불로 니은이 한 번 첨가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되죠? 혼니불로 발음하죠. 혼니불. 그쵸? 여기서 뭐예요? 비음화 이루어지는 거지. 다 되는 것은 4번. 됐죠? 예. 소리가 안 들어와요? 채널이 켜져 있는데, 배터리도 있고. 소리 안 들어가도 되나요? 글쎄 그거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가깝게 얘기하면 될까나? 이렇게 해볼게요. 가깝게. 그래도 이게 인간 수동식이 제일 나아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할 때 2년 전이었나? 여기 자동 센서가 이게 사람을 따라다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야. 시작할 때 여기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나 인식하거든. 그럼 나 갈 때마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내 소리도 다 반응해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려고 영상 딱 보면 개판 쳐놨어요. 사람 못 따라다니고 소리도 엉망쳐 놨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소리 그만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죠. 참고로 얘를 온나무인데 옴나무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거는 과도한 비음화라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몇 번이냐? 14번 볼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대단한 무슨 빈칸 추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부자들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니 추론을 해본다면은 치안은 뭐야? 재물에 대한 불평, 시기, 그 다음에 서로 불평등, 서로 남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치안이 만들어졌다고 보이니 재물이 많은 곳에는 어디나 불평이 있다 정도로 보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불평이 있다. 참 신기하죠? 치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막 기다리다가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어. 공무원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냥 준비만 하다가 남들 공무원 된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웠잖아요. 근데 드디어 공무원이 됐어. 근데 친구가 카톡에다가 또는 자기 SNS에다가 막 명품 보면서 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연봉 8천만 원 이러면 으이씨. 그치?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팔이 다쳤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반신이 다 다쳤어. 참 인간이란 동물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정말 불행한 동물이기도 해요. 요즘 공무원 퇴사율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서 여러분들이 더 잘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남과의 비교만 아니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에요. 요약해 줄게요. 이 무뚝뚝한 방망이 깎던 노인이 계속해서 무뚝뚝하게 했던 이유는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이유는 방망이를 제대로 깎아서 장인정신이죠. 장인정신이죠. 그쵸?
제대로 깎기 위해서. 그러니 장인정신과 관련된 것은 15번에 2번 졸속공사로 제방이 무너진 것을 비판하는 칼럼에다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 참 좋겠죠. 1번에 조기교육 반대, 조기냐 천천히냐는 상관이 없어요. 3번에 할인매장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변화에 대응하냐 안 하냐는 직접 상관이 없죠. (16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볼래요? 지금 문법 문제 2개씩 넣고 있어요. 딱 지금 최근의 경향대로 문법 문제는 딱 2개씩 넣고 있어요. 개편 예시문항에서도 이거 냈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단어는 단위로 복합어. 바꿔볼까요? 자, 어요. 단위로 복합어. 할 수 있지? 개편 예시문항에서도 문법 문제 2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자,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 되지? 파생어는 별로 어렵진 않아. 접두사가 붙어서 다시. 혹시 만약에 올라가서 오케이가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예. 파생어는 다시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냐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냐에 따라서 접두파생어, 전미파생어.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얘까지는 해둬야 되지.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내가 자료까지도 따로 만들어준 걸로 기억해. 요거까지는 해둬야 돼. 왜냐하면은 거기 그 2025년 개편 예시문항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주고 어떤 합성어냐, 어떤 파생어냐를 물어본 적이 있기는 있어. 이번에 그 개편 예시문항.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16번 문제는 요게 나올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됐다 이제. 다친 16번 합성어 파생어 문제예요. 단어는 단위로 복합어. 복합어는 파생어, 합성어.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여기까지는 공부해 두셔야 돼요. 개편 예시문항에서도 얘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참 그래. 이게 지금 문법 문제 2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서 나는 문법을 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문법 문제를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한 4문제, 5문제 어문 규정까지 따지면은 절반 정도를 문법에서 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럴 때는 막 그래요. 이번에 문법 문제에서 어디가 출제될 것이라고 하면 예측하고 그게 맞아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는 그런 건 다 사라졌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런 시험이 살아있는 시험은 딱 하나 남았죠. 왜냐면 군무원 시험. 거긴 아직까지도 25문제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문법에서 내요. 그래서 호불호가 딱 분명히 나뉘죠. 자, 봅시다. 어미로 2마리 연결되어 결합된 경우. 어미로. 자, 어미로 2마리 연결되어 결합된 경우인데 적절하지 않는 거에 돼요. 자, 굳세다는 1번 여기다가 할게요. 그쵸? 요거는 생략해야 되겠죠? 그러면 굳다와 세다가 결합하는데 이게 굳세다가 됐으니 요 사이에 연결음이 없죠. 그러니까 뭐야? 어미로 2마리 결합되지 않은 중간에 어미가 생략된 어떻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가야 맞죠. 만약에 얘를 이 기억의 조건에 부합하는 말로 만든다면 굳고 세다.
굳은이 세다. 이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니은 본을 팠다여야 되지. 목적어와 서술어의 어순으로 결합된 경우. 2번은 맞습니다. 얘가 답이고요. 얘는 맞죠? 참고로 얘도 통사적 합성어. 아유, 놀래라. 내가 백신 먹은 줄 알았어요. 올라갑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새, 얘가 관형사, 관형어. 그 다음에 해, 명사, 체언.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통사적 합성어. 맞고. 그 다음에 잘생기다. 우리가 디귿 봅시다. 리을 봅시다. 잘 놀다. 잘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부사죠, 얘 부사. 용언을 꾸미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생기다. 용언이죠, 용언. 그렇기 때문에 부사와 용언의 결합인 얘도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죠. 물론 얘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걸 갖다가 골라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까지 갔었어야 돼. 꼭 공부해 두세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거야. 문법 문제 두 문제 나올 거야. 그냥 맞춤법 표준어 얘는 얘기 안 할게. 어차피 맞춤법 표준어는 있는 거 보면 되니까 보기의 조건대로 흐르면 되니까 문법 문제에 대해서 범위 정도만 해둘게요. 이 정도는 공부해 두셔라. 1번 의문의 변동은 해둬야지.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 그치? 의문의 변동. 방금 했던 거. 두 번째, 단어의 종류. 방금 했던 것처럼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까지는 해둬야지. 그 다음에 3번, 그냥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이해. 그치?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이해.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언.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 이 정도는 해둬야지, 그때 기본적으로. 그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언.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이해는 해둬야지. 네 번째, 문장 성분 정도는 해둬야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내가 필수 부사어를 찾아서 몇 자리 서술어냐까지는 안 할게. 나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것까지 막 파라고는 안 할게.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어? 세동피동. 아까 한번 했지? 세동피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있어? 높임 표현. 높임법이라고 할게요. 높임법. 하나 더. 미안해. 하나만 더.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겹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여기까지 정도는 이건 해야 돼. 이것까지는. 물론 이거 말고도 시간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진행이냐 완료냐 이런 것들도 있고 더 있어요. 더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지금 보름 남은 시점에서 복습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이 정도에 대한 이해로 한 번 정도도 복습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문법은 두 문제예요. 그리고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 있어? 문법은 답이 빨리 빠지잖아. 비문학이나 화법에 비해서. 그런 데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5초 컷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비문학에다 더 많은 시간을 뽑고 소설을 더 많이 읽을 수가 있지. 자, 17, 18. 문제를 한번 쓱 보니까, 어이구야. 둘 다 비문학 문제죠? 17, 18. 신화에 대한 필자의 생각. 어디 보자. 한 민족의 운명이나 세계관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화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로서 단군 신화를 예로 들었어요.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해서 환웅에게 기원했다. 어쨌든 신화에는 그 민족의 운명이나 세계관이 암시되어 있다고 했으니 17번의 정답은 2번이죠. 민족의 세계관이 담겼어요. 하지만은 야,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 되냐? 허구적인 이야기죠. 허구적인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해서 환웅되기를 기원했다. 이 신화 속에 그것은 곰과 호랑이가 산악의 짐승으로서 맹수성을 대표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고, 또한 두 동물은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고기와 털가죽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고, 원시사회의 토템의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고, 여긴 뭐 들어가야 돼요? 왜 곰과 호랑이가 소재로 들어갔느냐?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1번, 18번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맞죠. 얘기해줬나? 저는 이게 대학 다닐 때 그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석사과정에서 그걸 전공했으니까 민속학개론이나 이런 걸 시각 강의를 들으면서 왜 곰일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등장했는데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가지고 끝내는 나온 건 왜 곰일까? 솔직히 곰보다 호랑이가 멋있잖아. 그치? 더 무섭잖아. 맹수. 호랑이 옆에서 봤어? 대가리가 이만해. 호랑이 손 봤어? 얘가 한 발로 이렇게 긁으면요, 얼굴 뼈러져요. 왜 곰일까? 정말 셀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그 20살 때는. 나중에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곰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뭐 원래 단군 신화할 때 단군할 때 단이라는 말이 박달나무 단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자꾸 곰 하면은 우루사 얘기하고 곰돌이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곰돌이 푸 이 새끼 아랫돌이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지? 하리보 보면 곰 먹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때 곰을 자꾸 큐티, 프리티한 걸로 보는데 에버랜드 가서 봤어? 곰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곰이 느린 것 같아? 곰 뛰어오는 거 봤지? 오줌 싸요, 오줌 싸. 더군다나 이거는 확실히 학계에서도 입증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벽화에서도 나오는데 곰은 호랑이나 이거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요? 두 발로 서죠. 그 두 발로 섰을 때 곰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셨어요. 뭐를? 곰을 모시고 호랑이를 모시고 이 한반도에서는 은둔해서 살아가는 호랑이보다도 곰이 더 많이 모셨어요. 곰이더라고, 곰. 아,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께서 곰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재미없죠? 미안해요. 됐죠? 이렇게 빈칸에 적절한 말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개편 예시문항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했어요. 2문제나 출제했어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분권화, 지방화, 통합화, 세계화는 생활 양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편하고 정보화를 촉진한 것이죠. 간편하고 정보화를 촉진한 거예요. 기억하고 디은에 들어갈 것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있는 말들을 모두 본다면 여기에는 뭐야? 간편화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간편화와 그 다음에 정보를 알아내는 정보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어울리겠죠? 마무리 해줘야지 이제. 그리고 계속하고 있는 거. 밑줄 친 말의 문맥적인 시인과 같은 것은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옳은 것은. 자, A 봅시다. 만두를 먹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자기 것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의 문화나 문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가장 맞고요. 여기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맞고요. 1번에 기부금을 받는 것은 돈을 거두어서 받는 거예요. 기부금을 받고 회원을 받고 성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것은 3번이죠. 문화를 받는 것. 됐죠? 네,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내가 지금 10회분 모의고사를 줬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씩 풀만한 건 있을 거예요. 그쵸? 다음 주도 왔을 때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문제 풀 건 내가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꼭꼭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접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도 언급하겠지만 다음에 이야기들도 차차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공부에 애쓰셨고요. 질문이나 상담 있는 사람은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예.